불스 원샷. 소리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불스 원샷. 와, 힘이. 신호대기 할 때도 떨리지 않아요. 차가 재산이니까 꼭 넣죠. 디젤은 꼭 불스 원샷. 불스 원. 이곳 킨텍스에서 열린 2014 튜닝카 경진대회에는 100여 대가 넘는 다양한 튜닝카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튜닝 문화를 개선하고 튜닝 부품업체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국내외 튜닝카 200대와 36개 업체들이 참여해 총 60부스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회째를 맞이한 튜닝카 경진대회의 발전된 모습이 인상 깊다며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튜닝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양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 최성시장은 미래 자동차 산업은 튜닝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고양시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튜닝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드레스업, 퍼포먼스, 빌드업 튜닝카를 비롯한 다양한 튜닝 부품 등이 전시됐는데요.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지프나 대형 SUV 등 오프로드용 차들도 전시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네, 이 지프는 60년대, 70년대 향수를 가진 지프 매니아를 위해서 감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니스토어 개념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네오템 액세서리와 수제로 만든 액세서리를 감성적으로 배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윌리스 집에서 생산되는 액세서리도 일부 수입을 해서 매니아층을 위해서 손끝이 닿는 범위 내에서 감성을 다해서 만든 지프 매니아 차량입니다. 또 각 대학이나 기관들의 프로젝트로 제작돼 서킷 대회에 출전한 튜닝카들도 전시됐는데요. 아주 자동차 대학에서는 최대 출력 500마력에 최고 속도 300km에 달하는 수제 슈퍼카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도 자동차과거든요, 학교가.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멋진 것도 많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트렁크 쪽에 이렇게 크게 오디오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전시장에는 화려한 튜닝카들과 함께 실제 영업에 쓰이는 푸드트럭들도 전시됐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튜닝 문화도 함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시된 푸드트럭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부터 일식, 한식 등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푸드트럭 협동조합은 규제 개선 회의 이후에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앞으로 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창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영업 장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합 측에서 민간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애프터마켓 제품과 부품, 수리 및 튜닝 서비스 등 다양한 업체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 블랙박스와 달리 사각지대 없이 하늘에서 보는 듯한 영상을 제공하는 블랙박스 제품도 출품됐습니다. 네, 옴니뷰 제품은요, 전방, 후방, 좌우측에 카메라 4개를 설치해서 기존의 블랙박스가 전방, 후방만 촬영을 하는 부분들에서 넘어서서 그 사방에서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토대로 마치 영상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360도를 저희가 모두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 일단 특징이고요. 가장 주요한 것으로는 일단 사방을 360도 사각지대 없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라든지 미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물들을 감지를 해서 안전운전을 저희가 조금 더 안전운전에 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자동차의 유리나 찌그러진 부분, 내부 시트 등을 복원할 수 있는 제품도 전시돼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HB 시스템은 세계적인 내장 보온재 전문 업체로서 국내에는 벤츠나 포르쉐, 아우디 같은 서비스 센터 공식 지정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퀄리티 면이나 그런 거는 세계적으로 항상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나 전문가적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시와 함께 진행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패널과 업체 관계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튜닝 작업 범위의 명확화와 소규모 제작자의 제한적 튜닝 작업 허용, 튜닝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는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자동차 관련 행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일하는 현업자들의 협회 합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ECU 매핑과 관련해 정비 작업 범위에 속하는지 불법 구조 변경에 속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런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지역과 기간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업체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 백안선 처장은 최근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상향 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2014 튜닝카 경진대회 하이라이트인 멋진 튜닝카 선발대회가 열렸는데요. 전시된 국내외 튜닝카 200대 중에서 스트리트 튜닝카, 카오디오 튜닝카, 빌드업 튜닝카의 총 3부문별로 순위를 결정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멋진 튜닝카 부문은 참관객과 차주 투표를 통해 1차로 선발된 8대의 차를 전문 심사위원이 평가해 선정했는데요. 대상에는 출전번호 93번 BMW M3 박정준 차주의 튜닝카가 선정됐습니다. 참관객 투표 100%로 이뤄진 우수 카오디오 튜닝카 부문 1등은 그랜저 TG 차량이 수상했고 우수 빌드업 튜닝카 부문은 김민수의 찾아가는 갤러리 차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런 튜닝카 외에도 국내 튜닝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기업을 발굴하는 취지로 창의성이 우수한 튜닝 부품을 출품한 기업에 특허 청장상이 수여됐는데요. 가변 배기 시스템을 출품한 주식회사 준비엘이 그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이라든지 외관 뭐 다 튜닝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뭐 공도에서 주행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까지 튜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펜다라든지 휠, 브레이크, 쇼바 같은 쪽에서 많이 부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이제 세단들이 이제 많이 열풍이 왔었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도 스포티하게 스포츠카 위주로 한번 튜닝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려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튜닝카 경진대회에는 이틀간 약 2만여 명의 참관객이 몰려 튜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튜닝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